샬롬 반갑습니다. IM 선교회 미국 본부 줄리에 선교사와 저희 블린 컬리지 모든 학생 선교사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바로 IM 미국 본부 그곳이 알고 싶다 시리즈를 하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저희 IM 미국 본부가 세워진 지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지금 현재 7개월째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IM 선교회에서 한국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이제는 열방을 더 나아가기 위해서 미국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이 미국 본부를 세워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이제 해 나가고 있고 또 특별히 IM 미국 본부의 이제 새로운 건물로 저희가 곧 이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실 일주일 뒤면은 저희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센터를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기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미국 본부 이제 1탄과 2탄으로 나눠지는데요. 1탄은 바로 미국 유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블린 컬리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오늘은 특별히 정말 학습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유학이 어떤 장점들이 있고 미국에 왜 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사실은 블린 컬리지에서 실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발표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 선교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첫 번째 미국 유학에 대한 장점, 그리고 두 번째 그 미국 유학을 위한 준비 단계, 세 번째 미국 유학을 어디로 우리가 가는 것인지, 지금 미국 본부가 어디에 있고 거기에 있는 어떤 학교를 지금 다니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한 비자나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까지 오늘은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여기에 지금 6명의 친구들이 있지만 오늘은 1차,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3명의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질문도 해주시고 질문을 올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계속해서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봐주시고 오늘 질문 있는 것들 계속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할 분은 우리 IM 선교회 미국 본부의 1호 학생 간사입니다. 바로 조이 간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IM 선교회 그리고 IM 아메리카에서 학생 간사로 섬기고 있는 서혜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미국 유학의 모든 것이라는 것인데요. 함께 PPT를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막연하게 꿈꾸고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진짜로 내가 미국에서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미국에 공부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한 개씩 알아보면서 더욱더 미국에 대해서 꿈을 꿔보고 함께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짧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의 이름은 서혜빈, 슬기로울해 빛날 빈, 슬기롭게 빛나라 저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그리고 영어 이름은 조이라고 합니다. 제시카 선교사님께서 정말 제가 항상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따라 하셔서 조이라고 지어주셨고요. 저는 2018년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IM 선교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IM 선교회에서 훈련받고 있고 가장 먼저 필리핀 해외선교본부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다음에 대전 IM 국제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또 IM USA라는 뉴저지 필라 대학교를 재학하고 2년을 졸업한 후에 다시 블린 컬리지로 편입을 하여서 현재는 IM 아메리카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미 2년 동안 미국 대학을 경험을 해봤고 사실 저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대한 꿈을 가진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직접 경험했던 그 미국 교육의 장점들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함께 알아보기 전에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IM 선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입시 제도나 한국 대학교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과 한국 대학에 굉장히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입학 절차가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학생이 대학교를 갈 때 입시를 준비할 때 수능으로 가든 수시를 보든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키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고등학교 성적, 내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퍼폼을 했냐가 중점이라면 미국은 미국은 반대로 고등학교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추천서, 에세이, 과외 활동이란 말은 학교 외에 학교 밖에서 했던 활동들, 예를 들면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클럽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꼭 성적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학술 구조를 보면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구조를 보면 한국 교육은 이론적 지식과 암기, 말 그대로 교수님이 칠판에 쓰면서 이것을 받아 적어라, 이것을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느낌의 교육이라면 미국 정말 제가 경험한 미국 대학교는 비판적 사고와 능동적 학습, 결국은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내가 옳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의견을 교실 가운데서 학생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답을 찾아간다기보다는 함께 의견을 나누고 배워가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학교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대평가라는 내가 잘하는 것보다 그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내가 받아야만 어, A를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라면 미국 대학교는 절대평가로서 90점 안에만 들면 A, 90점과 80점 사이면 B 이 기준으로 학생들을 경쟁하는 분위기라기보단 내가 최선을 다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교육 시스템 안에 있고요. 한국 대학교 대학생활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대학교 모임, 축제, 행사 그리고 취업 준비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 학생들이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본 학생들이 정말 자유로워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알바를 합니다. 자기가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대학교 학비나 그리고 자기가 용돈벌이를 스스로 하고 학업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별로 없어요. 이 친구 정말 자유롭고 그리고 나와 비슷한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동아리에 더 시간을 많이 쏟기도 하고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의 미국 대학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깊게 들어가서 미국 유학,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해서 내가 정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 환경을 통한 영어 실력 향상이겠죠.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 한국에서는 영어라는 과목, 그냥 과목이잖아요. 한 과목.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과목이라면 미국에서는 내가 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 내가 공부를 할 때 영어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한 가지의 그냥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일상생활에 녹아있기 때문에 삶을 위한 수단,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영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제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 서바이벌 정신과 그리고 모든 학문을 영어로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학문적인 영어를 넘어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러운 회화 영어도 배움으로써 영어 실력이 는다. 자, 첫 번째 장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학문적 강점과 연구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미국 제가 지금 있는 대학교 대학 말고 A&M 대학에 보면 너무나 그 과마다 그 정말 최첨단 연구 그 시설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로 이 학문을 잘 공부할 수 있게 단순히 취업을 잘하기보다는 내가 들어가는 그 전공하는 분야에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그런 환경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실험실 그리고 A&M 대학교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과를 위해서 잘 연구할 수 있고 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세계 수준의 그 수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모든 대학교를 가서 이 다양한 교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면 어, 뛰어난 그런 뛰어난 분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의 한 학생이 하버드 대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생물학과 전공이었는데요.
그 생문학 교수님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썼던 텍스트북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텍스트북을 썼던 저자가 자기에게 강의를 해주던 교수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북 안에, 그러니까 교과서 안에 나와 있던 실험 연구, 그 연구를 직접 준비하시고 연구를 실험하셨던 것도 본인의 교수님이셨다고 해요. 그만큼 정말 뛰어난 교수님들 아래서 공부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내가 경쟁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함께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더 나은 실력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다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전공의 폭이 있습니다. 한국 대학보다 미국 대학의 규모가 큰 만큼 더 많은 과와 전공들이 있는데요. 한국 대학교가 가진 과들이 20개라면 미국 대학교는 학생 수만 정말 한국 대학교보다 비교해서 많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의 폭이 있는데요. 그와 함께 연결돼서 미국 대학교 시스템은 1, 2학년은 자율전공을 가집니다. 그 말은 학생들이 1, 2학년 동안 정말 내가 공부해보고 싶었던 분야들, 그리고 내가 진짜 관심 있었던 분야들을 다양한 수업들을 들어보면서 3학년 때 내가 진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더 알아가고 싶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한국과는 다르게 좀 더 학생들이 여유를 가지고 내가 진짜 더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 시간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학생들은 더욱더 실력을 겸비한 경쟁력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학 생활의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요. 미국 대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공부도 하지만 사실은 동아리 활동도 정말 많이 하고요. 스포츠도 정말 많이 합니다. A&M 대학교에 가면 정말 그냥 친구들끼리 배드민턴을 한다거나 다양한 그냥 스포츠 게임들을 하면서 리더십을 가장 많이 기르고 협력하는 그런 협력을 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또한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서 단순히 내가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공하는 이 분야,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한다. 그러면 컴사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동아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의 그 리더십을 만들고 또 제가 본 바로는 그 한 컴퓨터 사이언스의 전문인을 불러서 함께 강연을 듣기도 하고 그 분야에서 잡 페어를 열기도 하고 직업 기회를 쌓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취미를 가진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좀 더 자기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도 다양하게 미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이 그냥 정말 고립되곤 하지 않아요. 매일 동아리 친구들이랑 모이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공부하고 하면서 정말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 미국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로는 국제적 네트워크와 경험의 기회입니다. 당연히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에게서 경험하는 다양한 인턴십으로 통해서 다양한 인맥이 쌓이겠죠. 사실 진짜 미국 대학교 그리고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인맥이 가장 중요하고 학연과 지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A&M 대학교만 해도 정말 학연이 강한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로는 A&M을 졸업한 사람들은 그 애기 스피릿, 그 A&M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취업할 때 더 뽑아준다고. 만약에 동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더 뽑아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맥이 중요한데요. 정말 다양한 기업에, 물론 내가 전공하는 그 분야에 취업을 하겠죠? 근데 그 취업을 하기 전에 모든 학생들이 인턴십 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인턴십을 동안에 내가 진짜 이 회사와 맞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과 그 정신이 내가 정말 같이 일하고 싶은 가치관인지를 확인하고, 어, 다양한 그런 좋은 기업들에 취업을 해서 인맥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커리어 기회, 졸업 후 다양한 국내, 해외 기업의 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미국 안이 아니라 다양한 유럽 그리고 중남미 나라 등에도 어, 취업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 미국에 있는 국제학생만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20만 명에서 30만 명 학생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국제 학생의 비율이 굉장히 미국 대학교에 큰데요. 그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아울러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시야가 넓어지고 단순히 정말 제가 그때 미국에 오기 전에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네이버에 치면은 만약에 10만 가지의 검색어가 나온다면 구글에 친다면 100만 가지의 검색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이 시야가 넓어지고 미국이란 넓은 땅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정말 글로벌 마인드셋과 그리고 더 넓은 시야와 관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이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인맥과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리더 마인드셋이 필요한 것일까요? 사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좋은 전망을 가진 직업과 그런 과를 선택해서 좋은 데에 취업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안정적인 직업과 안정적인 가정과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IM 선교회가 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정말 저희가 수없이도 말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그 존슨 한 부서의 부서장인 그 인도 여성 줄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인도에서 이곳으로 와서 대학교 공부를 하시고 정말 파이자 회사에서부터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부사장까지 되셨는데 그분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이 다 예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그런 아이비 리그 출신들이 다 그분들 밑에 깔려 있대요. 근데 그분이 졸업한 약대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냥 한 약대일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걸 졸업하시고 하나님이 그 줄을 통하여서 그 부사장으로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두시고 정말 많은 영향력과 그 자리에서 인도 여성이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 도전을 줬었는데요. 그분이 매일 회사 미팅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하시고 매일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정말 너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그 부담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어제 어떤 한 글을 봤었는데, 한동대의 슬로건이 Why not change the world라고 합니다. 왜 세상을 바꾸지 않냐? 이런 말인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건 내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그 말은 세계에 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죠. 사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이 너무 작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만 내가 살아가기 너무나 좁다. 나의 시야를 더 넓히고 싶고, 더 넓은 곳에서 경험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실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갖출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했을 때 저는 미국 이야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모든 것,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높은 자리에 가든, 낮은 자리에 가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가져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주님의 나라의 회복이겠죠. 정말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신뢰하고, 정말 이 4차 혁명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더 꿈꾸게 되었고, 내가 미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그걸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미국 대학교 그리고 미국 유학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력을 겸비하고 영성을 겸비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살 수 있죠, 사실은.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조금은 도전적인 삶이 될 수 있고, 미국 유학 온다는 그 자체가 도전적일 수 있지만, 그 도전을 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더 높은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우리 미국 유학의 장점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우리 조이 조이 간사님의 간사님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들으면서 한 번 저는 더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느꼈습니다. 한국은 한국은 우리 우리 리뉴젠들을 리뉴젠들을 담기에는 담기에는 너무 너무 작습니다. 작습니다. 그러지 그러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네, 한국은 사실 물론 한국 안에서도 한국 선교를 이루고 또 선교하는 한국 땅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또 땀과 노력과 수고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해외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하여서 정말 열방으로 부르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방금 봤던 이 장점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나한테 좋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회복하고 거룩한 교회로 그들을 부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 만나거든요. 근데 정말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는지를 정말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와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본부로 와주시고 그리고 또 미국 땅에 와서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으로 여러분들 오시고 또 오지 않더라도 이곳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이 미국 유학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IM 선교회에서는 같이 준비를 하느냐. 여러분 미국에서 유학을 준비하는 단계 없이 유학 오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제 같이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 얘기하겠지만 유학을 준비 없이 그리고 또는 그냥 일반적인 유학원과도 준비를 해서 그냥 단순히 실력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LA에 가봤어요. 작년에 LA를 가보니까 LA가 사실은 유학의 메카 중에 또 하나거든요. 동부하고 또 서부가 그런데 우리가 서부에 가봤더니 거기에서 유학생들이 뭐라 그러죠? 소송이 정말 많이 걸려 있어요. 왜냐면 가봤더니 공동체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학습적으로는 준비가 됐는데 자기의 이제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일반적으로 잘 형성된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고 혼자서 고립되거나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본부가 세워진 것이고 여러분 여기 와서 안전하게 유학을 할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미국 본부 그 전에 유학을 오기 전에 전 단계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노아 서한빈 학생 선교사가 나와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필리핀 속의 작은 미국 아메리카전을 소개하게 된 서한빈 대학생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A존 소개를 맡게 되었는데 참 마음이 벅찹니다. 제가 훈련을 받았던 곳을 이렇게 다시 소개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제가 걸었던 이 좋은 길을 같이 걸을 수 있음에 참 감격이 되는 순간인데 이걸 나눔으로써 여러분들이 미국 유학을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눔으로써 같이 정보를 공유하기 소망합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네, 서한빈이고 영어 이름은 노아입니다.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진인데 제가 참 필리핀 민도로 섬에 선교 갔을 때 머리 다 같이 밀고 갔는데 참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참 깨달았던 순간입니다. 네,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2020년 IM 선교회를 접하게 되어 인생학교를 통해서 대한 단일 TCS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필리핀 해외 선교 본부에 들어와 IEM에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A존으로 들어와 지금 2024년에는 미국 IM 아메리카에서 선교하며 대학생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왜 A존을 가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가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꼭 아메리카 존에 와야지 미국을 갈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궁금하기도 했고 그걸 제가 오늘 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A존은 미국 대학으로 출발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출발을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친구들 아니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을 준비시키는 곳인데 이곳에는 6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어권 환경 제공입니다. 저희는 모든 생활을 영어로 합니다. 한국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또 하나의 자부심이라는데 한국인 친구들끼리만 있어서 필리핀에 있어서 어쩌면 발음은 안 좋을 수 있지만 영어를 말함으로써 문장 구성에 대한 능력과 영어에 대한 가까워짐. 그리고 그것이 저는 미국에 와서 꽃피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발음을 배우고 할 때 처음에 미국 친구들이 조금 발음을 못 알아듣고 제가 막 스파게리 하면은 미국인 친구가 되게 웃어요. 아, 정말 얘 발음 되게 웃기다 하면서 저는 되게 짜증나서 막 많이 쳐다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배워갈 때 이미 완성된 틀 안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것이 또 그러니까 없으면 할 수 없으니 네, 좋다고 또 실전 유학 준비, 영어 발표, 에세이 작성 제가 더 나중에 나눌 거지만 그런 것들 또 전공 기초 선행 학습, 다양한 리더십 훈련, 선교 훈련, 개별 진로 설계, 협력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네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이 피라미드科 과정의 두 가지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플이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 한마디로 토플이 60점, berlin이 오기 전까지 berlin 61점에 맞추지 못한 학생들은 토플을 먼저 준비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실전 유학 준비 과정으로 정말 유학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간단하게 일정을 소개드리자면 먼저 트리플 스쿨, 수요, 예배, 선교활동 모든 신앙적인 활동이든 생활적 활동이든 그것을 영어로 진행을 하고 학습으로는 MA 수업 또는 선행학습이라고 선배들이 이미 간 학생들이 가르쳐주는 수업 그리고 리딩 수업, 에세이 작성, 퍼블릭 스피킹, 독서 에세이로 정말 미국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과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신앙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데 공부라는 목적이 성공이 아닙니다. 사실상 공부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나의 페임, 나의 명성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저희는 목적으로 두고 있어서 그 신앙을 먼저 바로 잡는데 그것들을 영어로 토라, 그리고 개혁 신앙을 공부한 영어로 트리플 스쿨, 그다음에 예배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배워갑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자면 기도하는 사진, 그리고 아침 토라를 하는 사진, 그리고 파울로 목사님과 트리플 스쿨을 공부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배우는데 저는 여기서 아침 조회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이 아침 조회는 학생들이 영어로 준비하는 시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Perspectives라고 되게 두꺼운 선교 관점에 관한 책을 읽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는데 영어로 저희가 읽고 주제에 맞춰서 준비함으로써 내가 대중 연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상호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가를 배워갈 수 있고 그걸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함으로써 내 안에 비전을 세워갈 수 있고 바른 가치관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영어를 참 많이 길렀고 저희 퍼블릭 스피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미국에서도 참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파트에 대해서 나눠드리고자 하는데 이 필 아메리카 존 미국에 오기 위한 준비라면 먼저 학습이 준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학습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여기 라파 선교사님, 이 필리핀에서 영어를 되게 잘하시는데 여기서 라이팅 수업을 함으로써 저에게 첨삭을 해주십니다. 글을 읽고 그러니까 소설을 한 권을 읽고 에세이를 적으면 거기서 이런 표현을 써야 되고 너의 이런 부분이 그래머가 틀렸고 너 이런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줄이면 좋겠고 함으로써 글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가. 사실 미국에서 글짓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역사 수업, 그러니까 수학을 제외한 모든 수업에서는 글짓기가 필요해요. 그것이 대중연설이든 역사든 바이올로지라도 리포트를 적으면 다 영어 쓰는 것이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잡고 두 번째는 선행학습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행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리 배우고 미리 간길 학생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저희는 처음에 조금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는지 감도 안 잡히고 정말 교수님 만났는데 교수님 수업 방식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너무 프리하시고 저희한테 하는 말이 나는 너네한테 외우는 걸 시키지 않겠다. 난 너네가 좀 생각하는 법을 만들고 너네를 히스토리안, 너네들을 역사학자로 만들겠어 해서 지금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래서 되게 저는 난감했고 어려웠는데 그거를 미리 가르쳐 줌으로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게 되고 저는 선행학습 역사를 맡고 있는데 compelling questions에 대해서 아이들이 paragraph를 적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가야 되는구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현지인과 스피킹 클래스 게이지 선교사님과 그리고 지금은 현강에서도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특히 되게 발음이 좀 약했기에 발음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이 문장을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면서 이 필리핀에서 저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사실 한국에서 들으려면은 많이 비싸고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야 되고 그것마저도 시간이 짧고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많은 지원을 받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퍼블릭 스피킹 클래스. 참 꼬신 클래스인데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퍼블릭 스피킹 대학을 들으면서 저랑 준서가 대학교 반환에서 1등 하지 못했지만 2, 3등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필리핀 클래스가 있어서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생각보다 저는 이게 과연 나올까? 정말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에서 정말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해놓은 것들이 정말 여기서 가르쳐 준 것이 참 값진 것이구나.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 this is Noah from IM News. Where the news share all nation and Korean Philippines information. Today we have 5 issues. First, we have Korean drugs issues, and we have dog bites issue in Philippines. And third, we have soccer, 3 significant soccer players, and mounting back to eruption hypothesis and weather today. For first, 네. 당시에는 여러분들 소리가 들리셨을까요? 네. 당시에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화질이 좋지 않기도 했지만 발음 또한 제가 이게 다듬어지지 않았기에 세게 말하면 장땡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제 발음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결과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정은 이랬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2등을 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보여드리고 네, 이렇게 저희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기 친구들도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it's not about the wins and losses or struggles along the way. It's Christ living in you. It's how the game is played. It's about my relationship with Him in the end. directing me, teaching me how to play. He gives me the playbook each and every day. If I simply get down on my knees and talk. 네, 이렇게 저희는 퍼블릭 스피킹을 진행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렇게 뭔가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저희 현지에서 미국 대학에서 느낀 거는 이렇게 쌓아놓은 초석들이 되게 참 큰 도움이 되고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고 연습을 해놨고 경험을 했기에 무리 없이 전가할 수 있었다. 내가 퍼블릭 스피킹 가운데서 잘할 수 있었다. 오히려 여기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선교를 빼먹을 수 없는데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아이캔 선교가 있습니다. 저희 아메리카주는 바공포라는 쓰레기 마을로 가서 저희가 배운 것들 영어를 다시 가르쳐주고 위생을 가르쳐주고 배운 것들을 가르쳐주는 활동을 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배워서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남주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자라는 것을 정말 몸써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다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지만 저희의 미래에 참 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 특별합니다. 이렇게 아이캔 같은 NGO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선교를 하고 영어 교육을 제공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세상 가운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큰 기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공간으로 하자면 저희가 이렇게 작은 기숙사 공간, 샤워실, 예배 공간이 있고 또 수업을 하는 여기 새로 지어지고 시원한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는 그리고 큰 삼성 컴퓨터가 있는 저는 필리핀에 좀 있었기 때문에 되게 놀랐지만 되게 좋은 환경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피라메리카주 복도에는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언제나 영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기 그리고 2기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박진영 학생 선교사를 초청해서 필 아메리카존이 어땠는가 그 생생한 간증을 듣고 싶은데 여기에 오게 된 준서 학생 선교사 그다음에 현 학생 선교사 그리고 저는 필리핀에 좀 있었는데 진영 학생 선교사님은 필 아메리카존으로 본부에서 갑자기 넘어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우신 부분도 있었고 어쩌면 그래서 배운 부분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진영 선교사님.
필 아메리카존으로 본부에서 오게 되셨고 필리핀에 대해서 배경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셨는데 여기서 얻게 된 것들 그리고 특별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서한민 학생 선교사님께서 나주신 것처럼 정말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인했지만 새로운 돔스, 환경, 그리고 규칙, 또 필아메리카존의 학업 환경에 적응하기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필리핀 땅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꺼려질 수 있는 장소인 그리고 IM에 내가 없었다면 인생에서 갈 일이 없었을 것만 같았던 쓰레기 마을로 저희가 선교를 매번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교를 가서 아이들에게 또는 그곳에 사는 어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을 또한 전하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것 청소도 해주면서 정말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정말 뜨겁게 느끼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감사했던 해외 선교 본부의 선교 부분이 있었고 또한 필 아메리카존의 학업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에세이 작성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미국인의 스탠다드에 더 맞출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라이딩이 더 깔끔해지고, 그러면서도 나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가장 깨끗하게 또, 잘 정리되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정말 많이 연습을 하고 또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히 많은 부분이 있고 또한 필리핀 해외선교본부 자체의 훈련도 생활훈련, 신앙훈련 너무 다 감사했지만 이렇게 특별히 두 개의 파트, 학업 그리고 선교 파트가 정말 감사했던 해선교 본교였습니다. 좋은 나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진영 선교사님께서 학습 그리고 또 에세이에 대해서 말해주셨는데 진영 선교사님께서는 실제로 이 에세이 라이팅 클래스에서 많은 좋은 점수를 받았고 또 저희 중에서도 되게 고득점을 취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일기를 보시고 과연 그래서 2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2기 친구들도 지금 이렇게 수많은 친구들이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1기 저희가 오기 전에 세워놨던 그 토대들 위에 2기가 오고 그 2기들을 통하여서 3기, 4기 수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올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참 여러분들이 이 길에 동참하고 나아갈 수 있길 참 바랍니다. 그리고 좀 결과를 나눠야 되는데 저희 5주 과정 이후에는 여기 나온 대로 김준수 학생 선교사, 강현 학생 선교사, 박진영 학생 선교사가 각각 75점에서 88점, 67점에서 88점, 없는 점수에서 78점까지 높은 고득점을 취했고 2기 친구들 7주간의 기적 모의고사 결과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95점, 90점, 87점, 85점, 80점. 제가 97점을 맞았는데 저보다 높은 친구가 없어서 좀 안심이 되긴 했지만 이 친구들의 성장은 정말 저도 깜짝 놀라게 하고 정말 참 이 5주 과정, 그다음에 7주 과정 만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되게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토플을 혼자 준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은 당시에 시스템이 없을 때 저는 혼자 준비했는데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한국에서 보면은 커리큘럼을 잡을 때 적어도 6개월은 잡고 점수를 올리기 시작하고 특히 영어에 기본이 없는 친구들, 수능 1등급 받은 친구들은 한 달을 한다면은 90점, 80점이 나오지만 그 정도 안 되는 친구들이라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희 친구들이 5주, 7주 만에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참 하나님의 은혜고 그만큼 환경이 좋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친구들은 IM 아메리카로 오게 되는데 IM 아메리카 입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필 아메리카 존에서 훈련을 받은 친구들은 어, 공동체 디렉터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고 IM 선교회 소속 산하기관에서 최소 1년 이상 이수를 하며 면담이 진행이 됩니다. 토플 IBT 80점 이상인 자가 80점 이상 권장이 되는데 사실 분리는 60점입니다. 하지만 60점으로 미국에 와서 공부하기에는 많이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97점을 맞았지만 그래도 처음 왔을 때는 미국인들의 빠른 말 속도 그래도 교수님의 진행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점수가 낮다면 적응하기에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80점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 아임 아메리카도 그렇게 정말 강력히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졸 이상의 학력과 그다음에 필 아메리카 존 제가 설명해드린 그 코스를 6개월 함으로써 정말 선교에 대한 마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가지며
기본적인 학습의 토대를 쌓은 그것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아메리카존에서 공부해야 되지 것을 넘어서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토플 80점 이상 권장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플 80점 이상을 어떻게 맞을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토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토플 점수입니다. 제가 당시에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거는 그러니까 토플이 너무 사진을 많이 찍게 저에게 또 계속 사진 찍으라 해서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표정을 굳힐 수는 없었어요. 표정을 굳히면 나를 나쁘게 볼까 봐. 그래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친 나머지 그렇게 찍었습니다. 저는 97점을 맞았는데 리딩과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많이 독학으로 진행을 했고 스피킹과 라이팅은 되게 선교사님들의 도움과 그리고 앞에 있었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토플이 조금 더 잘 맞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그래도 100점이고 120점이고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정도 하면은 어, 토플을 어렵지 않게 통과해서 올 수 있다. 이 정도에 대해서 나눠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리딩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영어 캠프를 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제가 리딩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할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특히 리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고 리딩을 말하자면 먼저 단어를 되게 많이 아셔야 됩니다. 단어 공부가 되게 기본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록이라고 해커스, 보카, 북을 저희는 진짜 달달달 외웠고 하루에 50개 동의어까지 해서 하루에 150개에서 200개까지 저희는 외워가면서 시험 치고 외워가고 시험 치고 하면서 단어에 대한 기본을 쌓고 그 다음에는 정말 문제를 많이 풀고 근데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장땡이 아닙니다. 리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왜 틀렸는가?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토플이 또 문제를 잘 꼽니다. 이거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요소가 들어있고 이 문장을 패러프레이징해서 찾아라. 했을 때 이 단어도 있고 저 단어도 있어서 나는 B번을 골랐는데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파악을 할 수 있으려면은 문제를 풀고 오답 체크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어 책을 많이 읽으신다면 리딩에 대한 스킬이 습득이 되면서 읽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빠르게 읽고 포인트를 캐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리스닝에 대해서 말씀드릴 리스닝 정말 여러분들 귀를 뚫어야 됩니다. 저는 토익을 준비하면서 귀를 뚫었는데 하루 종일 MP3를 꽂으면 하루 종일 쉐도잉을 하면서 저는 정말 귀를 뚫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유학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외국인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은 참 세종대왕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리스닝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리스닝 계속 듣고 안 들리는 부분이 있다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보면서 이 단어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쉐도잉을 함으로써 내가 말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지경까지 여러분들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말은 정말 여러분들이 영어 듣기에 익숙치 않으시나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플은 4분, 5분 만에 대학교 전공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토픽에 따라서 컨버세이션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4분 만에 압축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순간순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려면 많이 듣고 읽고 따라 말하기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피킹입니다. 스피킹 참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도 학원에 들어가거나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스피킹은 독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학파가 아니라면은 스피킹과 라이팅에는 한국인으로서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현지 선생님의 도움 그리고 필아메리카에 준비되어 있는 좋은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수하길 바라는데 여기 먼저 첫 번째 사진에는 좋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시고 외계 스피킹으로서는 뉴욕에서 오셔서 이게 빠르고 유창한 어휘를 구사하심으로써 학생을 가르치고 계신데 미국에 있을 시절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런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런 정말 현지 선생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팅입니다. 정말 글을 많이 적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세 가지 사이트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테스트 어드밋이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무료 시험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인데 거기서 다만 리딩, 리스닝, 스피킹을 보는 것이 아니라 라이팅에서 이런 것들이 퀴즈로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선례가 있었고 이런 질문들을 하는구나를 통해서 글을 적어야 되는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많은 샘플들을 통해서 많이 적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그랜머리와 딥엘을 추천하는데 딥엘은 여러분들이 그냥
통역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은 딥 라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글을 넣으면은 글을 수정해 줍니다. 첨삭을 해주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이렇게 적어야 되는구나. 그래머를 통해서 문장 그리고 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플을 배운 저희 블린 친구들, 아메리카 존 1기 친구들은 한국으로 나와서 영어 캠프를 진행해서 이렇게 토플을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영어 파트에 대해서 토플에서 리딩, 스피킹 파트를 가르쳐주고 또한 영어를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 저희는 저희만 배우는 것보다 남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정말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만 저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걸어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교육들을 이런 정말 많은 혜택들을 받아왔기에 그 혜택을 나누고자 했고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전해가는 것이 참 값진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배운 것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값진 것이구나를 알며 지금 미국에서도 저희는 그런 가치를 고수해서 배워서 남주자라는 것을 저희는 모토로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1기가 이렇게 영어 캠프를 했는데 2기 또한 영어 캠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 감격스럽습니다. 2기 친구들도 이 길을 따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전 전통이 되어서 계속해서 배운 것들이 남주는 그런 것들이 문화가 형성되기 소망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2기 친구들이 영어 캠프를 한다면은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지역 공동체로 부르신다면 참 많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필리핀에서 여러분들은 아메리카 존에 대해서 듣게 되셨는데 정말 마무리하기 전에 필 아메리카 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습을 넘어서 선교와 하나님의 꿈을 정말 찾아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 본부에서도 이어집니다. 미국 본부의 비전, 지금 이번에는 제자 양성과 선교에 대해서 목적을 맞추고 있고, Seven Ministry를 하면서 저희도 많은 선교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참 필리핀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나는 공부해서 미국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선교해야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나도 동참해야지. 그런 꿈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만 필아메리카존을 넘어서 미리 필리핀에서 저 같은 경우는 1년 반의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선교 그리고 그 선교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정말 강추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아메리카존 3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하자면은 2024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모집을 하고 2024년 6월 초에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암필 아메리카전 3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모든 혜택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들 놓친다면 참 저는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화, 많은 모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필리핀 그리고 필리핀에서 넘어서 미국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그날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서한빈 대학생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한빈 학생 선교사의 길지만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메리카존 소개뿐만 아니라 우리 영어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 사실 30점 만점에 28점을 맞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꾸준히 공부를 해왔기 때문인데 제가 들었어요. 우리 한빈 학생이 특별히 미국에 오기 전에 처음에 IM을 들어갈 때 부모님이 12일만 있어라. 인생 캠프 12일만 있어라. 라고 했는데 벌써 약 3년에서 4년째 지금 현재 우리 IM 선교회에서 훈련받고 있고 정말 리더 중에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공동체에서 영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드렸던 그런 정보들을 잘 취합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미국
필라메리카 이제 필리핀에서 아메리카존을 이제 오기 전에 혹시 그러면 영어가 너무 안 되면 6개월 만에 끝낼 수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이제 해주신대요.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영어가 안 돼도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안에 그것이 끝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6개월인데 이 6개월 안에 저희는 끝내기를 바래요. 그리고 함께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사실은 미국 비자 인터뷰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최소한으로 저희가 6개월을 잡고요. 이 6개월이 이제 이상으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 6개월 안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영어를 갈고 닦으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학생들이 사실 여기에서 공동체 안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역도 함께 병행하고 그리고 또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도 사실 그런 활동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편입을 할 때도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이 모든 활동들이 사실 제가 들어가고 저희는 우리 학생들이 2년 동안 블린 컬리지를 다니게 되면 2년 동안 IM 선교에서 했던 모든 활동들을 활동 내역서로 다 증명을 해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인턴을 하거나 대기업에 입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도 다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병행을 하려면 영어가 최소점만 맞아가지고 오면 안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건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미국인 친구들이 보기에도 야, 정말 이 친구가 실력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돼서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돼서 필라메리카 존에서 온 친구들이 이제 어디로 갈까요? 바로 블린 컬리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블린 컬리지를 소개할 우리 박진영 학생 선교사 아까 너무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필라메리카 존에서 열심히 훈련받아서 온 우리 박진영 학생 선교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M 한국 본부에서 필리핀 해외 선교 본부에 있는 필 아메리카 존을 거치고 IM 아메리카의 1기로 블린 컬리지에 오게 된 박진영 학생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서한민 학생 선교사님께서 소개하신 필 아메리카 존에 이어서 미국 대학 소개, 특히 블린 컬리지 소개와 학교의 거시적인 정보들, 학교 입학 과정, 그 밖에 궁금하실 만한 것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이 블린 컬리지에는 18,00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현재 텍사스 안에 총 6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비는 국제 학생들을 기준으로는 연간 11,000달러씩 받고 있고요. 현지 학생들을 기준으로는 7,000달러씩 받고 있습니다. 메인 캠퍼스 중에서는 브래넘, 브라이언, 웰리스 캠퍼스가 있고, 저희 블린 1기는 현재 브라이언 캠퍼스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가능한 전공수는 75개가 존재하고요. 학생들이 전공하는 전공은 주로 자율전공, 경제학, 생물학, 그리고 공학 등이 있습니다. 학교 내 동아리는 약 20개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도 다음 학기에 클럽 하나를 설립해 사역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중에 유니버시티 그리고 컬리지 그리고 커뮤니티 컬리지의 차이를 모르시거나 궁금한 분들이 계실까봐 먼저 그것부터를 먼저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제 대학 유형을 유니버시티 그리고 컬리지 두 개로만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유니버시티와 컬리지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각자 4년제 대학교에 학사학위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120학점 이상이 있었다면 졸업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커뮤니티 컬리지와 비교해서 더 큰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또한 커뮤니티 컬리지보다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의 폭이 넓은 것이 또한 장점이죠. 커뮤니티 컬리지는 우리나라의 전문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준학사 학위를 제공하고 있고 6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커뮤니티 컬리지는 일반 유니버시티나 컬리지보다 약 2배에서 3배 더 저렴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컬리지를 2년 다니고 4년제 유니버시티 혹은 컬리지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IM 아메리카 학생들도 현재 블린 커뮤니티 컬리지를 2년 다니고
4년제 유니버시티나 컬리지로 편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학 조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블린 컬리지 입학 조건은 토플 61점 이상, 그리고 고등학력 이상을 요구합니다. 토플은 미국 대학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필수로 치러야 하는 외국인의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 블린 컬리지는 토플 120점 만점 중에 61점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한국 검정고시 또는 미국 검정고시인 GED를 치르면 입학 요구 조건이 충족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입학 수속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블린 컬리지 입학 수속은 다른 대학교보다 훨씬 간단한 편입니다. 미국 대학에 먼저 입학하기 위해서 보통 학생들은 커먼 앱이라는 대학 입학 지원서를 작성함으로 대학에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텍사스에 있는 대학교들은 조금 특별한데요. 이제 텍사스에 있는 대학교들은 Apply Texas라는 다른 대학 입학 지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미국 대학을 입학한다고 하면 에세이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표 GPA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SAT는 이제 미국의 수능 같은 대학교 입학 시험입니다. 원래 이 SAT 점수는 제출이 필수였다가 코로나 이후로 선택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블린 컬리지의 경우 이 에세이 제출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표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SAT 점수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정보를 프로필에 입력하고 사이트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을 대답하면 입학 지원 과정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앞에 사은비 학생 선교사가 설명해준 퓨 아메리카 존에서 본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준비할 것들부터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는 과정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퓨 아메리카 존에서 오기 전에 한국 검정고시 시험을 치르셔서 성적표를 준비할 수 있고요. 아니면 퓨 아메리카 존 자체에서 미국 GED를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준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토플 시험을 치러 이제 기준 점수인 61점을 넘기시면 기준에는 부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유학을 계획 중이라면 당연히 영어 실력은 61점보다 훨씬 좋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80점, 100점, 그리고 110점까지 가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환경 덕분에, 환경 때문에 또한 낯선 그런 외국인과의 교류가 굉장히 이제 낯설고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점수에 상관없이 그래도 마음을 계속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어에 더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어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환경에 더 이렇게 적응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TSIA 시험이라고 텍사스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SA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험을 치시면 이제 점수는 알아서 대학교에 제출이 되고요. 시험 난이도 자체는 토플을 치는 학생이라면 난이도가 정말 쉽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섹션은 English 파트와 그리고 Math 파트가 있고 한국인들이 이제 특징이 굉장히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이제 영어 리딩 파트에서만 잘해준다면 TSI의 점수에서 무리 없이 많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Apply Texas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자신의 프로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블린 컬리지 학교에 신청하시면 2주 내에 학생 이메일로 합격 통지서가 오는 동시에 대학교 사이트 아이디를 대학교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에 로그인해서 각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재정증명서라든지 아니면 토플 시험 성적표 또는 고졸 졸업 증명서 같은 것을 거기에 제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자 서류로 혹은 실제 서류로 준비하셔서 거기에 미리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비자 인터뷰 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서류를 준비를 했다면 이제 학교 측에서 특정 기간 안에 I-20를 발급해 줍니다. 이 I-20라는 것은 대학교에서 국제학생들에게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학생 신분을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을 주의할 일이 생겼을 때 여권이 아니라 I-20를 확인합니다. 즉 I-20는 국제학생들의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I-20를 학교에서 받았다면 다음은 학생 비자를 얻기 위한 준비를 하면 됩니다. 비자 인터뷰를 준비하고 비자를 얻었을 때는 학기 시작 전 날짜에 미국에 입학해 학교에 다니면 입학 수속은 끝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각 불린 1기 학생들, 한정서, 김준서, 서한빈, 강현, 그리고 박진영 쌤 선교사들이 순서대로 어떻게 자신의 과목에서 올 A를 맞았는지, 어떻게 공부했기에 미국인들 사이에서 올 A로 살아남았는지 자신만의 비법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한정서 학생 선교사를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정사 학생선교사라고 합니다. 음, 정말 제가 지난 학기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올 A를 맞았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잘했던 점은 계속해서 교수님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에 두 번씩, 세 번씩 모르는 게 없더라도 교수님과 그저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업이 끝나고도 남아서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교수님과의 관계를 더 쌓아가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지 이 과목을 내가 더 전문적으로 더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교수님과 관계를 쌓았던 것이 제가 이번 학기 때 4.0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비법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소중한 나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준서 학생 선교사가 자신의 과목에서 어떻게 올 A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미국 본부일기 김준서 학생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올 A 4.0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비법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은 지속성 그리고 숙제를 계속해서 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숙제 하나하나가 10점, 20점 정도 총 1000점 안에서 그렇게 들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작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끈기 있게 해내는 것이 그리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는 것이 하나의 비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나눔 또한 감사합니다. 숙제가 정말 많이 중요하고 그만큼 숙제를 이해하면서도 교수님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서한빈 학생 선교사가 어떻게 자신의 과목에서 올 A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미국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4.0이면 저희 정복을 한 거죠. 네. 탑의 자리를 먹은 만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겸손합니다, 여러분. 네. 그 저는 정말 교수님 거의 스토커였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언제 오실지 항상 교수님 문 앞에서 저는 기다렸던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수학 교수님한테 수업 끝나면 저는 찾아갔습니다. 수업 한 12시에 끝나면은 한 12시 반 수학 교수님 점심 드실 시간 드리고 바로 찾아가서 교수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퍼블릭 스피킹은 그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마다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이것은 무엇일까요? 교수님 과연 이것이 맞는 걸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는 교수님께 계속 물어봤고 그냥 그런 것들이 좀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 그리고 근데 교수님께 찾아간다는 것은 그건 저는 적극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교수님 찾아가는 적극성을 넘어서 수업 중에도 계속 교수님께 질문을 하고 저는 저 발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처음에 사실 되게 겁먹었어요. 내가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내 발음이 이상하면 어떡하지? 근데 말을 하면서 틀린 부분은 더 기억을 하게 되고
맞춤 부분도 더 기억을 하게 되면서 전 적극성이 저희 4.0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정말 교수님과의 계속해서 상호적인 그리고 끊임없는 지속 관계가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강현 학생 선교사가 자신의 과목에서 어떻게 올해를 맞이하는지 공부 비법이 있다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A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같은 반에 있는 학생하고의 관계를 가졌던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 거는, 처음에 제가 거시경제학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C, B, C 그 정도 점수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A는 물 건너갔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교수님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틀리게 된 거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될까요? 계속 물어보고, 계속 여쭤보고, 또 시간 나면 교수님 방 찾아가서 교수님하고 계속 대화하고, 굳이 뭐 학습적인 게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대화도 같이 하면서 교수님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게 참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는데, 수업에서, 같은 수업 듣는 같은 반에 있는 한 학생과 친해지게 돼서, 어려운 게 있으면 같이 물어보고, 또 숙제 과제 같은 것도 같이 하고, 또 서로, 빠뜨린 숙제 있으면 이거 해야 된다 서로 알려주기도 하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소중한 나는 또 새로운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박진영 학생 선교사가 자신의 과목에서 어떻게 A를 맞았는지 그 비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A를 챙기는 것이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처음부터 과학 과목을 듣다 보니 과제도 엄청 많았고 생각보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들도 너무 많았고 또 그게 너무 빨라서 처음에 적응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 학기에만 이제 과학 한 과목인데 한 학기에만 시험을 8개를 쳤고 이 생물학 수업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과목들까지 공부하는 것조차 너무 버거웠습니다. 배우는 범위가 너무 많아서 시험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가 공부해야 할지도 감을 못 잡고 공부할 때도 내가 맞게 공부하고 있나? 계속해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면서조차도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건가? 계속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과학 과목을 A를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순전히 교수님의 말들을 잘 들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기 내내 제 생물학 교수님에게 가장 많이 찾아간 사람이 저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와 이해 못한 것들에 대해 매달렸고 교수님 사무실에만 찾아갈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교수님에게 계속 이메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집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해서라도 연락해서 무조건 확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이 주시는 수업 자료들을 미리 보고 공부했던 것이 수업을 들어가서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수님이 주시는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 가이드라인 주시거든요. 시험에 될 때 이 부분 나온다라는 것을 가이드로 주시는데 정말 다른 거 공부 안 하고 그 가이드에 있는 부분만 공부해서 A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에서 삼각함수, 트리고노메트리는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정말 점수를 깐깐하게 주시는 분이셔서 A를 정말 못 맞을 수도 있겠다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어려웠던 교수님의 스타일과 달리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쉬워서 정말 되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영어로 배웠던 것들을 이제 수학에서 수학을 영어로 배우는데 이제 그거를 한국어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체크하고 이게 이 뜻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좀 더 개인적으로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교양 과목인 미국 역사 그리고 영어 작문, 잉글리시 컴포지션은 교수님들을 정말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미국 역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찾아간 것도 있었지만 교수님 스타일이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는 토론, 디스커션 이런 스타일을 더 좋아하셔서 미국의 굵직한 역사들, 독립전쟁, 그리고 남북전쟁, 그 사이에 일어났던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 같은 것들, 또한 노예 제도와 되게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런 거를 저희에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너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그런 걸 알려주셔서 정말 공부를 시키셨다기보다는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고 또한 점수를 되게 관대하게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A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잉글리시 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에세이 점수가 되게 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시험들보다 에세이 한 번이 점수가 엄청나게 더 높은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필 아메리카 존에서 연습했던 에세이 쓰기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평소라면 절대 안 했을 그런 2페이지, 3페이지 같은 긴 문장을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개씩, 두 개씩 계속해서 써보고 내가 어떻게 피드백을 이어가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스탠다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그 사람들 스탠다드에서 어떤 게 좋은 문장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었던 시간이 되게 필리핀에서 많이 가졌던 시간이라 필립 아메리카돈에서 받았던 훈련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블린 컬리지의 정보와 입학 과정 그리고 A 맞는 비법을 나눈 박진영 학생 선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진영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미국에 오는 거 쫄지 않아도 됩니다. 쫄지 않아도 되고 중요한 건 내가 그 전에 어떻게 준비됐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공동체 내에서 같이 함께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함께 사실 그래요.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이 친구들도 처음에는 막 처음부터 막 100점이 막 계속 나오고 숙제마다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뭐 100%, 뭐 90%, 뭐 80% 이렇게 매겨지는데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말 그대로 멘붕이라 그러죠. 멘붕에 막 빠졌었어요. 선교사님, 저 50점 맞았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worry 하지 마라. Don't worry.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게 하나가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완을 해 나가고 그리고 또 교수님을 만나는 거 중요하다. 지금 여기 우리 친구들이 해준 팁들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대학교를 가더라도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든 뭐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학교를 가든 모든 곳에 가더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잘 들으시고 이런 것들을 잘 피드백을 하셔서 자기만의 그 공부하는 습관들 그리고 특별히 뭐 꾸준히 하는 것들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것들 그리고 교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내가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선배들의 조언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블린 컬리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공부할 수 있고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 그 과정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IM 선교회 내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 나가는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자를 사실 받아야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절대 관광 비자로 1년 이상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정서 학생 선교사가 나와서 발표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어떤 식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정서 학생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자 신청 및 인터뷰 팁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한정서 학생 선교사입니다. 네, 2021년부터 수원 단일 TCS에서 훈련을 받고 2021년부터 2023년 2년간 필라 대학을 다니면서 함께 IM과 훈련을 받고 현재 IM 아메리카에서 불린 일기로 함께하게 된 다시 한번 한정서 학생 강사입니다. 음, 이제 저희가 미국 대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입학
어, 문서까지 넣고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미국 대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다고 다가 아니라 입학 절차가 끝난 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비자라는 것이 뭐냐면 일종의 허가증인데요. 방문하려는 국가에 들어가기 위한 허가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관광 비자,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생 비자, 즉 F1 비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아무리 미국 대학일지라도 온라인 대학으로는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없고요. 어, 하지만 berlin 대학교는 온라인 대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F1 비자,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 PPT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I-20 입학 원서를 내고 입학 허가를 받으면 학교에서 이메일로 I-20라는 입학 허가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입국 단계 절차가 시작될 텐데요. 두 번째로 서비스 등록, DS-160 작성, 비자 인터뷰 예약, 그다음에 비자 인터뷰로 마무리되는데 앞서 말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음, 가장 중요한 것은 걱정하지 않는 것. 이러한 단계들을 밟아 나갈 때 쫄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단계들을 볼 때 이게 뭐고 저게 뭐고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쫄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퓨어 아메리카존과 아이엠 아메리카 저희가 함께 해나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많은 다수의 유학생들이 미국에 오기로 마음을 먹고 결정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 단계 절차가 너무 버겁고 혼자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수십 명을 이미 미국에 오게 해준 경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차차 단계 나아가 봅시다. 첫 번째로 서비스 등록입니다. 서비스가 무엇일까요? 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미국 자체 유학생 등록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대학교나 아니면 언어 연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국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국제 학생의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으로 제어해서 미국 국토보안부에서 입출국 및 신분 유지 확인 관리를 하는데 사용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제 학생들에게 요구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I-20, 즉 입학 허가서가 필요하고 그 입학 허가서 I-20에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 아이디 그리고 학교의 고유 번호, 스쿨 코드가 필요합니다. 총 350불이 발생되고요. 주의사항은 이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서류들을 작성할 때 그리고 지불한 내역들을 이 모든 것들을 출력하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중요사항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DS-160 작성입니다. DS-160은 또 뭔가? DS-160은 Online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온라인 비자 신청서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고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봐야 합니다. 근데 비자 인터뷰를 받기 위해서는 예약을 하고 예약이 하기 전에는 예약을 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DS-160입니다. 온라인 비자 신청서. 온라인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는데 필요한 서류이고요.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꼭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이어야 하고, 이때 주의사항은 이제 수많은 개인정보,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교육기관들 전과 기록 등등 자신의 신상을 작성하는 것인데, 이때 꼭 꼼꼼하게,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고, 수시로 저장 버튼이 있는데, 그 수시로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게 모두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작성해야 하고, 또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꼭 수시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DS-162 비자 신청서, 그리고 비자 인터뷰 예약 비용까지 합쳐서 185불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비자 인터뷰를 다시 보게 돼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DS-160 작성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관들이 질문을 묻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하고요. 미국에 갔다 온 경험이 있다고 솔직하게, 그리고 왜 갔었는지, 재정 지원 누가 해줬는지, 전과 기록이 있다면
그것 또한 숨기지 않고, 네, 마지막에 네, 모두 숨기지 않고 진실된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꼭 프린트 컨퍼메이션을 누르셔서 프린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DS-160까지 모두 작성했다. 그러면은 모든 고난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비자 인터뷰와 인터뷰 예약과 인터뷰가 남았는데요. 비자 인터뷰 예약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서비스 번호, I-20 위에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 번호, 그리고 서비스 영수증 번호가 또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어, 이게 예약하는 것이 생각보다 빨리 마감되어서 미리미리 예약해 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2024년에 새로운 사이트로 업데이트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옛날 사이트로 만약 예약을 하게 되고 돈을 지불하게 된다. 그럼 그것은 그냥 없던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새로 업데이트된 그 사이트 내에서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비자 인터뷰 준비물입니다. 비자 인터뷰 준비물은 일단 필수 서류와 보조 서류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필수 서류는 모두가 여권, I-20, 서비스 피 납부 영수증, DS-160, 그리고 인터뷰 예약 확인증을 꼭 챙겨가셔야 하고요. 보조 서류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인터뷰를 할 때 면접관이 어떤 서류를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문 장고 증명서가 나와 있는데요. 불림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3만 불을 요구하지만 그 마지노선이 3만 불이기 때문에 대략 4만 불은 있어야 안정적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3만 불에서 4만 불 장고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필수 서류들의 서류도 이런 형태를 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자 인터뷰 꿀팁입니다. 비자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일단 비자 인터뷰 할 때 막상 그날이 다가오면 되게 떨리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부모님과 연습하고 친구와 연습하고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꿀팁. 밝은 첫인사. 밝게 웃으며 딱 면접관과 마주했을 때 Good morning or Good afternoon 이렇게 밝은 첫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공부만 할 것 같이 생긴 인상. 왠지 성실하게 공부만 하고 다시 올 것 같은 안경과 복장. 제가 실제로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고 이것을 봤을 때, 공부만 할 것 같이 생긴 인상을 보고, 제가 원래 이 안경을 쓰는데 좀 까칠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동그란 안경을 쓰고 갔습니다. 공부만 할 것 같이 생긴. 네. 이렇게 동그란 안경을 쓰고, 나는 공부만 할 것이다. 라는, 네, 그런 인상을, 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감 넘치는 밝은 분위기. 너무 당황해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질문을.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로 excuse me, sorry, pardon me, can you repeat that?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밝은 분위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답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우물쭈물하지 않고 빠르게 yes or no로 대답하시면 되고요. 구체적 답변이 요구되는 질문은 근거와 함께 당당하고 확신 있게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별표 5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귀국 보증. 저희가 학생 비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비자란 이제 학업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답변을 할 때 머릿속에 나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을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전제하고 답변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에 올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 학원 마치고 뭐 할 거니? 나 미국에서 직장 가질 거예요.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되고요. 나는 군대를 갈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군대 갈 거예요. 아니면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을 찾을 거예요. 라는 등의 답변을 줘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비자 인터뷰 예상 질문을 몇 개 가져봤는데요.
이 수많은 질문 중에서도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두 가지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에 왜 유학을 가려는지를 물어봤을 때 당황하면 안 되고 우물쭈물 하면 안 되고요. 왜 미국에 가려는지, 다양한 기회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등등 왜 미국에 가려는지 솔직한 답변을 하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를 마친 후 계획, 방금도 말했다시피 한국에 꼭 돌아올 것이라는 그 확신의 대답을 줘야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한번 방문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물어보더라고요. 미국에 왜 갔었는지. 그래서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대답도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미국 유학 관련 비용은 누가 지불해 주는지, 재정 보증인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빠다, 그럼 아빠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음, 준비해서 연습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나는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할 것이며 반드시 귀국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를 기억하고 답변을 해야 하고요. 나는 미국 유학에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꿈을 위해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며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나는 꼭 미국에 가야 한다. 라는 그런 확신의 대답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비자와 그리고 비자 인터뷰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비자 인터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3년에서 지금 현재 한 4년 차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 학생들, 많은 친구들이 비자 인터뷰 지금까지 준비해보고 해왔는데, 제가 아까 우리 정서 학생이 이야기해 주었던 왜 미국을 가려고 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미국을 가겠다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너 왜 미국에 가고 싶니? 라고 했는데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막연하게 좋아 보여서 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미국이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학이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를 정확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영사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사관은 어떤 사람들을 거르는 거냐면 미국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또는 가서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가서 공부를 할 것인지 그리고 가면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다면 비자 인터뷰에 있는 그 사람한테도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없다면 당연히 미국에 와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한테 있는 꿈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른 길로 빠지거나 또는 유혹거리에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 미국에서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는 대답을 내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 두 가지가 사실 중첩되어 있어요. 왜 미국에 오려는가라는 거에는 첫 번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 실제 영사관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왜 미국에서만 공부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영국도 되고 너 영어 공부하려면 캐나다도 갈 수 있고 다른 곳에도 갈 수 있어. 호주에도 갈 수 있어. 그런데 왜 하필 미국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미국 유학에 대한 장점을 설명을 한 거예요. 아,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미국을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특징, 그 나라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그 귀국 보증에 대한 것인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 영사관한테 Do you know 총신 University? 이렇게 얘기한 거야. 총신대학교 아니야. 그래서 나는 총신대학교로 올 거다 하니까 I don't know 이렇게 하겠죠. 영사관이 뭐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를 다 알진 않으니까 그랬더니 자긴 거기 갈 거다 이렇게 하니까 넌 정말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통과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기지를 발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우리 비자 인터뷰 사실 제가 한국에서도 해보고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 필리핀에서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다 필라메리카 존을 거친 학생들은 다 필리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한국은요.
이게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한국이 정말 까다로운 느낌이 들어요. 정말 까다로운 느낌이 많이 들고 이거는 정말 우리 IM 선교의 이 실시간을 보시는 분들만 알 수 있는 정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학생들이 이제 더 많이 미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더 많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리젝트를 많이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나라마다 영사관들의 어떤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왠지 여유로운 나라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마음들이 많이 여유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사실 여기 있는 4명의 친구들 다 붙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정말 필라메리카존 처음부터 다 준비해서 온 친구들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바로 영어 점수죠. 영어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네가 정말 미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서류들을. 그런데 만약에 60점대 그러면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20점대, 30점대도 물론 통과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비자 인터뷰에서 이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질문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이 친구들이 많은 질문을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 친구들의 모든 후기를 제가 1기부터 저희 뉴저지에 있을 때부터 1기부터 다 모아놨었는데 최소 5개에서 7개, 어떤 친구들은 10개 이상의 질문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필리핀에서 했던 친구들은 최소 한 3개 정도 질문 정도 받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지역적인 그 나라적인 그런 특징들을 그런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서도 필라메리카존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또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위한 모든 행정 처리도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다 해주십니다. 엊그제도 사실 저한테 한 분이 IM 소속의 소속 분은 아니신데 저를 아시는 분이 이제 그 본인 아들이 오는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법무법인이나 이런 곳에 알아보면 이런 모든 행정 비용이 최소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듭니다. 행정 비용만 8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아까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거는 원래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거 이외에 유학원들이나 이런 곳에서 연결이 되면 사실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뭡니까? 200만 원? 200만 원까지도 제가 들어가는 거를 듣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IM 선교회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꿈을 키우고 그리고 또 정말 여기에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종행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멋진 선교사로 성장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함께 하는데 그 함께하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 되냐면 바로 비자 인터뷰를 위한 그 준비, 그 만반의 준비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미국 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실시간 채팅도 그렇고 댓글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들 그리고 개인 상황들이 사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나눈 내용 외에도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탄 IM 미국본부 그곳이 알고 싶다 미국 유학 설명편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